자, 그 6페이지부터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입니다, 집합. 집합이라는 거를 정의로서 기억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미지로서 기억을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성질에 의해서 그 대상을,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의 원소를 뚜렷하게 할 수 있는 집합, 모임. 그걸 이제 집합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집합 같은 경우는 보통 영어로 얘기할 때 이제 set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합 안에 들어있는 그 구성원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하고, 그 보통 원소는 어떻게 표현한다? 원소는 일반적으로 소문자로 표현한다. 그래서 그 원소라는 애가 요 집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원소가 그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기호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뭐 그 정도 간단하게 표현법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원소를 그러니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같은 경우, 지우라, 넌 나중에 나랑 1대1로 할게. 넌 그 문제 풀어. 아니면 너 이 수업 같이 들어도 괜찮은데 이거 프린트 줄까? 괜찮아. 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냐? 뭔 일 있어? 기분이 안 좋아 보여. 피곤한 거야? 그치, 난 지율이 저런 목소리 톤을 혹시 아프니? 아, 진짜? 지율이 목소리 톤 평소보다 한 3음 정도 내려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좀 되네. 그러니까 따지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내가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괜찮은 거 맞아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괜찮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믿어야지 뭐. 자, 그러면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크게 몇 가지? 3가지 있었다. 첫 번째 뭐? 원소날법.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 세 번째가 벤다이어그램. 근데 벤다이어그램은 제가 따로 치라고 얘기했죠. 사실 그 벤다이어그램 안에서도 원소나열법이나 조건제시법을 보통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집합을 나타낸 그거를 그 빈칸 거기 있네요. 그죠? 이거 빈칸 채우는 것도 답지에 나오나 이거? 답지에 붙어 있니? 뭐 여러분들 빈칸 다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원소 나열법 같은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굳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페이지에 있는 그 유한집합, 무한집합 나오면서 원소의 개수 같은 거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죠. 그 유한집합, 무한집합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보통은 이제 실수의 범위를 가지는 애들 같은 경우는 무한집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유한집합 같은 경우는 뭘로 표현하는 편일까요? 유한집합 같은 경우는 네, 유한집합에 주로 표현하는 방법은 원소를 직접적으로 나열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물론 그 원소라고 하는 애가 유한집합의 개수가 뭐 1000개, 이것도 유한집합이기 때문에 그걸 그러니까 원소나열법으로 사용하지는 않겠지만요. 을 주로 사용한다라고만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뭐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럼 무한집합 같은 경우는 무한집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표현 방법으로는 조건제시법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무수히 많은 거를 하나하나 표현할 때 디테일로서 표현하기가 좀 많이 어렵다 보니 내가 전에 무한집합을 조건제시법이 아니라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했을 때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1, 2, 3, 4 이게 암묵적으로 따졌을 땐 이 다음 오는 숫자가 얼마라고 생각하겠지만 5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내가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x-1 곱하기 x-2 곱하기 x-3 곱하기 x-4 더하기 x가 되는 이 p라는 거에다가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5 넣었을 때, 6 넣었을 때 라는 식으로 제한을 걸어버린다면 이 다음 숫자는 5가 오는 게 아니라 5 집어넣으면 얼마냐? 24, 29인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지만 암묵적으로 그렇게 3개에서 4개 정도를 연속적으로 적어놓은 그 규칙이 보일 때에는 기본적으로 그 규칙을 따라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집합이라는 표현 좀 기억하셔야 되죠. 공집합. 공집합이라는 거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럼 경집합은 결국엔 유한집합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이거 읽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읽자면 얘는 파이라고 읽는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굳이 읽는다면 얘는 파이라고 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파이라고 읽어요. 이거 난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이 F랑 비슷한 발음이래요. 뭐예요? 그 F랑 T랑 사이 발음이라고 하더라고요. F랑 합치면 뭐 어쨌든 그런 파이래요. 그 파이가. 근데 우리나라 발음상으로는 어차피 그냥 피읍이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자, 원소가 하나 더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한다? 요렇게 일반적으로 n이라는 걸 표현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빈칸 보이시네요. 자, 특히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0개다.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이게 아마 안 나올 텐데 파워셋이 없을 텐데. 여러분들한테 부분집합이라는 게 나오면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왜냐면 요새는 좀 안 나오는 추세라서 이게 좀 빠져 있는데 내신 대비를 좀 짜잘짜잘하게 지저분한 문제까지 넘어가게 되면 읽는 것 중에서 그 부분집합이라는 거에 설명이 들어가면 얘기가 조금 많아져요. 예를 들어 그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게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의 정확한 정의가 뭐죠? 그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또 다른 집합이 생길 때 그 집합인 요 큰 집합 안에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어떠한 X라는 원소가 A의 원소이고 X라는 애가 B의 원소일 때 A는 모든 X라는 애가 B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건 한글로 표현해야 되겠구나. 부분집합이라는 게 뭐란가? 모든 A의 원소가 B의 원소가 되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조건 하나를 더 달면 뭐가 된다? 만약에 A가 B가 아니면 이고 A가 B에 포함되는 애를 뭐라고 부른다? 얘를 진부분집합라고 얘기했죠. 진부분집합. 그래서 전에 한번 문제에 오답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던 건데 공집합도 진부분집합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그 그린에 있는 기본 문제에 공집합 빠져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성질, 세 부분집합 A, B, C에 대하여 A는 A, 모든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고, 두 번째,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대한 부분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A도 C의 부분집합이다 가 자연스럽게 성립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 있는 그 부분집합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기억해 주시면 정의, 참거짓 그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런 거에서 좀 많이 써먹게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 같은 집합을 표현하는 게 이 부분집합에서도 표현이 충분히 가능하죠. 어떤 경우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결국엔 얘는 A는 B랑 같은 집합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진부분집합까지 얘기했고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2의 NA제곱. 그 원소의 하나하나가 여기 들어갈래 말래 라고 하는 걸로 부분집합의 종류를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하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8개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다. 그래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뭐다?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제가 여기 3번, 4번 같은 경우는 헷갈려 하시는 분들한테 제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미 자리에 포함되거나 이미 그 애를 배제하는 경우에는 아예 개수에서 빼버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문제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여기서 아마 얘기 안 하고 했던 것 중에서 다음에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하고 넘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멱집합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멱이라는 게 나도 몰라요. 어떤 뜻인지. 근데 보통은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좀 상위 개념에 약간 그런 걸로 혹은 뭐 이제 연산 그쪽으로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멱집합 같은 경우는 했었어요. 파워셋이라고 하죠. 이 멱집합 같은 경우는 어떤 애를 멱집합이라고 한다? 근데 이거 그린에서는, 알고전에서는 아마 안 나왔었을 건데 내가 따로 얘기했던가 그럴 거예요. 그 멱집합이라고 하는 게 조건이 뭐다? 뭐였죠?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해서 자 그러면 이거에 얘를 A라고 한다면 A의 그 부분집합 같은 경우 이제 PA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는 뭐가 되게? 공집합이랑 저 파이를 포함한 집합. 여기서 두 개가 나오죠. 자, 그러면 N, P, A가 몇 개라고? 뭐랑 똑같아요? 부분집합의 개수랑 똑같죠. 2의 N, A와 같잖아요. 왜? 그래서 아니 A의 원소가 하나면 그 PA,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가 되고 그치? A의 원소의 개수가 뭐 4개다라고 하면은 그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6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얘를 N을 떼고 식을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2의 A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나온다기보단 어디서 그러니까 요새는 사라지는 추세기는 해요.
전에도 얘기했는데 공부 계정까지는 그래도 조금 취급을 받던 애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대비해서도 충분히 나올 법한 문제입니다. 만 거기는 그 1호 계정상 교과서 자체에서는 멱집합을 대놓고 언급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대놓고 알려주진 않고 만약에 새롭게 만들어진 다음 어떠한 집합이 얘를 얘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다. 뭐 이 정도로만 나오거든요. 가우스 기호도 이제 더 이상 그 얘를 가우스 기호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니네 그런 교과 과정에서 빠진 그런 것처럼. 얘를 가우스 기호라고 얘기하는 건 선생님들이 가우스 기호라고 얘기하니까 가우스 기호 아니에요? 사실 이거 가우스 기호 6차 교육 과정까지만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가우스 기호야? 가우스 기호가 들어가는 거 이건 X의 정수 부분이죠. 이걸로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 정수 부분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가우스 기호에 대한 별의별 내용들이 다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싹 다 걸러지고 나서 이제 남은 것들은 이제 기본 문제들이 여기서 심화 문제로 나오죠. 니네들이 배우는 심화 문제가 우리 때 배웠던 기본 문제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멱집합에 대한 심화 문제가 안 나와요. 멱집합에 대한 건 기본 문제밖에 안 나오고요. 그걸 만약에 준비해서 해놨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학교 시험도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고요. 개념에 대한 건 이 정도로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페이지에 마무리가 됐네요. 뒤에 문제풀이 필요한 거 몇 개 있으면 같이 좀 풀어보고 푸는 시간 좀 가지면서 숙제 양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센 B에서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내용은 뭐 딱히 할 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유형 5번에 새로운 집합 구하기라고 나오는 거에서 17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17번에 이런 말이 보여요. 그 조건제시법은 조건제시법인데 17번에다가 A라는 애가 0, 1, 2일 때 X라는 애는 어떤 규칙을 가진다? 이런 연산식으로도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도 A의 원소이고 B도 B의 원소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는 A랑 B를 특정 짓지 않았기 때문에 A의 모든 원소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고 B도 다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다 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따지자면 2 곱하기 0 빼기 0, 2 곱하기 0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다 구해서 다 구한 다음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는 문제죠. 네, 답 얼마예요? 3이죠. 3 아니에요? 아니 둘 다 어? 그 A랑 B가 똑같은 뜻이죠. A랑 B랑 똑같아도 돼요. 달라야 된다는 말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A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B도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총 원소로 후보군에 올릴 수 있는 건 최대 9개까지고요. 그 중에서 겹치는 걸 빼야 되는군요. 다 구해야 되겠다. 내가 왜 3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진짜 단순하게 요 012 집어넣고 012 집어넣어서 더한 거에서 더한 거 빼면은 3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닐 수도 있네요. 하나하나 다 구해야 되겠구나. 자, 이런 2a-b가 그럼 나올 수 있는 거 첫 번째 a가 0일 때 나올 수 있는 2a-b는 뭐가 있어요?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있고요. a가 1일 때는 2a-b가 뭐뭐뭐 나올 수 있습니까? 2, 1하고 0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a가 2일 때는 2a-b가 4, 3, 2가 있으니 여기서 총 원소의 개수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원소를 다 구해서 이제 합을 구하시면 합이 얼마? 7이 나와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구해야 된다고 멍충아. 합인데 누가 몰라? 합인 걸 구하기 위해서 원소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여. 이거 겹치는 게 아니라니까. 야,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요 겹치는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 없이 그냥 싹 다 더해버리면 3이 나오지 않아요, 이거? 3이 아니라 6인가? 그때 이제 네가 계산했던 6이 나오는 거죠? 6이 아니라 9인가요? 네? 1 더하기 3, 6 빼기. 엥?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9 나와요? 여기 또 왜 9가 나오죠? 왜 내가 계산했던 예상값과, 다를 수밖에 없네요. 죄송해요. 근데 이제 9가 아니라 7이라고 구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냥 9개 구해서 계산하면 되는 게 아니라 겹치는 걸 꼭 걸러내줘야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원소는 거기 위에 있네요. 모든 원소를 빠짐없이 찾는다. 단 이때 같은 원소는 중복하여 나열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는 거 체크 가능하시죠? 그새 책을 사오셨군요. 이 성실한 아이들 같은 이라고. 갑자기 책이 업그레이드 돼 있어 깜짝 놀랐네. 자, 그 다음 그렇게 해서 모든 규칙에 맞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19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nx가 11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몇 개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최대? (19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x 플러스 y에서 x는 a의 원소이고 y는 b의 원소일 때 nx 그죠? 최대 12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nx가 11개가 된다는 건 뭔가 하나가 뭔가 딱 하나만 겹치게 할 수 있는 애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6 집어넣으면 어때요? 안 되나? nx가 11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게 후보군이 뭐니? 3, 4, 5 그 다음 6, 7, 8, 9, 10, 11에 다가 3 더하기 a와 6 더하기 a와 9 더하기 a가 있을 텐데 얘가 뭔가 같은 애가 있거나 여기서 같은 애가 있거나 여기서 같은 애가 있거나 하나만 겹쳐야 되는 게 문제죠. 그러면 예를 들어 어디가 있을까? A가 만약에 A가 8이면 어때? 11이 겹치면서 나머지는 안 겹치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또 A가 7인 것도 가능한가? 또 A가 6인 것도 가능하니? 그치? 근데 A가 5라고 하면은 여기서 겹치는 애가 하나 생기죠. 그럼 이 세 가지 경우 말고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세 개 중에서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됐네요. 그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애랑 가장 끝에 있는 애가 겹치는 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애랑 여기. 왜? 얘네는 어쨌든 지금 내가 줄 세워놓은 거 상으로 요 밑에 오는 애들이니까. 그죠? 얘가 3 더하기 A면 6 더하기 A, 9 더하기 A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애들이니까. 그죠? 요 윗줄은 생각하지 말고 요 밑에 있는 거랑 제일 위에 있는 거랑만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 6번도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유형 7번 포함관계 네, 넘어가도록 하죠. 27 포함관계가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중에서는
30번 하나만 확인해 보실래요? A는 2분의 1이 아니다 라고 나오는 조건은 왜 붙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뭐라고요? 중복되는 원소는 두 번 쓰지 않는다라는 규칙에 의하여 A가 2분의 1이라면 2라는 값이 가지거든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예요. 푸셨나요? 자, 경우를 나눠봅시다. 어떤 경우로 나눌 수 있나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게 성립하려면 이 2A 더하기 1이라는 애가 이 중에 하나에 포함이 돼야 되고 2도 나머지 하나에 포함이 돼야겠네요. 그럼 어떻게 갈까요? 첫 번째, 만약에 2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값이 6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끼워 맞춰야 될까? A라는 값은 2분의 5가 나올 거고 그럼 2분의 5라는 값을 집어넣었더니 2라는 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B는 자연스럽게 2를 가져가야 합니다. 두 번째, 이번엔 2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값이 A-1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A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가지게 될 거고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가지게 될 거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러면 결국에 마찬가지로 B는 2가 되겠네요. 그럼 세 번째. 만약에 2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가 B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A-1이라는 애가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A는 3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B의 값은 7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실 수 있게 되겠죠. 결국엔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건 각각에 대응되는 그 같은 값을 가지는 원소가 반드시 존재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9번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아유 저런. 그 32번 문제가 그러네요. 32번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파워셋이에요. 그죠? 32번 문제가 PA는 X라는 원소를 가지는데 그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만 나와요. 아니면 여기서 난이도가 더 올라가야지만 그 파워셋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같은 집합일 때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문제에서 그 유형 11번에서 생각보다 처음에 단원 테스트 볼 때 그 부분집합 개수 틀린 사람이 한 3분?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분명 2의 n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상한 걸 구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95점인가 90점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이거 틀려서 틀린 사람도 있지 않나? 저기 꼭 기억하세요. 2의 n제곱이랑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그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뭔지, 부분집합이 뭔지 그 구하는 기억해 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형 12번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포함하건 포함 안 하건 제끼면 돼요.
포함하던 포함하지 않던 제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14번 같은 경우는 15 이하의 홀수인 자연수 중에서 x라는 애는 a의 부분집합인데 그 x는 a가 아닌 진 부분집합의 개수 중에서 1이랑 9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 1이랑 9라는 개수 자체를 제외시켜버리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44번 문제. 그래서 원래 15 이하의 홀수인 자연수가 총 몇 개인데 8개인데 그 중에서 1이랑 9를 제외한 몇 개를 6개에 대한 선택권을 준다면 그러면은 몇 개? 2에 6제곱. 근데 자기 자신은 제외해야 되니까 6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그걸 조금 더 응용한 게 그 유형 13번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문제예요. 같은 유형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X라는 A는 X의 부분집합이고 X는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식으로 써놓은 것들이 문제 모양만 바꾼 거지. 사실 따지자면 12번 유형과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9번 같은 경우는 A의 원소는 뭐랑 뭐가 있으니까 2하고 8이 있으니까 그 2하고 8을 포함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몇 개? 8개 나오겠죠. 바로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집합의 개수라던가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라던가 이런 것들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나머지는 크게 설명할 게 없네요. 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게 크게 없어서 일단은 지금 남은 시간 한 40분, 50분 동안에 문제를 한번 최대한 풀어보시죠. 그러면은 조금 빠듯하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숙제 끝내고 가실 수도 있을걸요.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를 조금 더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아니야. 파스를 조금 더 하자. 제가 파스를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번에 175번까지 진행했었잖아요. 남은 문제가 그럼 몇 개가 되죠? 200문제가 남았죠? 30문제씩 나누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210번까지. 210번까지 하면 어떻게 되죠? 210번까지면은 좀 더 할까? 잠깐만. 거기 64페이지까지 조금 풉시다. 파이널 스텝. (64페이지까지) 풀고요. 그 다음에 쌤비 쌤비는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쌤비 16조까지 수학 16페이지까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못 받은 파이널 스텝 및 아직 못 푼 파이널 스텝은 여기서 채워주시고요. 오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쌤비 최대한 한번 문제 풀고 집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